안녕하세요. 앵지 유니버스입니다. 최근 피지컬 AI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로봇이 실제 세계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기 전에 먼저 가상 환경에서 충분히 보고 움직이고 실패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환경과 시뮬레이션의 역할도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내 작업장을 어떻게 하면 더 정밀하게 복원할 것인가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 환경과 비슷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그 안에서 로봇이 학습할 수 있는 행동 데이터, 수행해야 할 태스크, 실패하기 쉬운 상황, 그리고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환경까지 함께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최근의 디지털 트윈은 로봇이 실제로 배우고 검증받는 필수 학습, 인프라에 가까워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대표적인 연구 사례 7가지를 통해 로봇 학습용 디지털 트윈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미지 한 장에서 시뮬레이션 태스크를 만드는 방법, 2D 이미지와 LLM으로 3D 에셋과 리워드를 생성하는 방법,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실제 환경을 복원하는 방법,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강화 학습과 정책 평가에 활용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방법은 크게 3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제 환경을 스캔해서 시뮬레이터로 옮기는 리얼 투 심 방식, 두 번째는 생성형 AI로 물체, 장면, 태스크를 자동 생성하는 제너러티브 시뮬레이션 방식, 세 번째는 만든 디지털 트윈을 실제 로봇 실행 중 계속 동기화하거나 RL 탐색에 활용하는 리얼심 협업 방식입니다. 내가 운용하려는 환경에 맞는 디지털 트윈을 쉽고 효율적으로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논문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GRS, 실제 RGBD 이미지 한 장에서 로봇 시뮬레이션 태스크를 만드는 방법. 디지털 트윈을 쉽게 구축하려는 대표적인 연구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GRS, Generating Robotic Simulation Tasks from Real World Images입니다. 이 연구는 실제 환경을 로봇 학습용 시뮬레이션으로 바꾸려면 꼭 사람이 3D 모델을 하나씩 고르고 배치하고 태스크 코드를 직접 짜야 할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논문은 GRS가 단일 RGBD 관측에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과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를 생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RGBD는 일반 컬러 이미지인 RGB에 깊이 정보 뎁스가 함께 붙은 데이터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무슨 물체가 보이는가 뿐 아니라 그 물체가 카메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가까지 포함하는 입력입니다. GRS는 이 입력을 바탕으로 장면을 이해하고 그 장면에 맞는 시뮬레이션용 물체를 찾고 마지막으로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까지 생성합니다. GRS를 설명할 때 가장 적합한 대표 그림은 피겨이입니다. 이 그림은 GRS가 실제 이미지를 로봇 시뮬레이션으로 바꾸는 전체 흐름을 4단계로 보여줍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1. 세그멘티드 이미지와 시뮬레이션 레디 에셋을 이용한 신 디스크립션 제너레이션. 2. 신기반 태스크 크리에이션. 3. 이니셜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 코드 제너레이션. 4. 에러 프리 시뮬레이션이 될 때까지 이터러티브 리파인먼트를 수행하는 4단계로 구성됩니다. 하나씩 상세하게 풀어보면 첫 번째 부분은 신 디스크립션 제너레이션, 즉 장면 설명 생성입니다. 여기서 GRS는 먼저 입력 이미지를 여러 물체 영역으로 나눕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SAM2, 즉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 2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를 픽셀 단위 또는 영역 단위로 나누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물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쿠키 상자, 시리얼 박스, 컵, 용기가 놓여 있다면 세그멘테이션은 각각의 물체가 차지하는 영역을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GRS는 이렇게 잘라낸 물체 후보를 다시 VLM, 즉 비전 랭귀지 모델에 넣습니다. VLM은 이미지와 언어를 함께 이해하는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지를 보고 이건 빨간색 캔처럼 보인다, 이건 직사각형 과자 상자처럼 보인다처럼 텍스트 설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입니다. GRS는 SAM2로 물체 후보를 나누고 VLM으로 그 물체가 무엇인지 설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실제 장면을 텍스트와 물체 목록으로 바꿉니다. 논문 역시 신 컴프리hen션 단계에서 SAM2를 이용해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 VLM을 이용해 오브젝트 디스크립션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브젝트 코리스폰던스, 즉 실제 이미지 속 물체와 시뮬레이션용 에셋을 대응시키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에셋은 시뮬레이터 안에 넣을 수 있는 3D 물체 파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진 속에 초코바 상자가 보인다면 시뮬레이터 안에서도 비슷한 크기와 모양을 가진 초코바 상자 3D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논문에서 말하는 시뮬레이션 레디 에셋은 시뮬레이터 안에서 위치를 잡고 충돌을 계산하고 로봇이 짚거나 밀 수 있도록 준비된 물체 모델을 의미합니다. GRS는 에셋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각 에셋을 여러 각도에서 렌더링한 뒤 VLM에게 설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미지에서 잘라낸 물체 설명과 에셋 설명을 비교해서 이 실제 물체는 이 3D 에셋에 대응된다고 연결합니다. 논문은 이 과정을 에셋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션, 캔디데이트, 오브젝트, 디스크립션, 디스크립션 컴패리즌의 3단계로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태스크 크리에이션, 즉 태스크 생성입니다. 로봇 학습용 디지털 트윈이라면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가 함께 정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의 물체를 그대로 가상 환경에 옮겨놓는 것만으로는 로봇 행동 데이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빨간 큐브를 파란 원통 위에 쌓아라. 물체를 크기 순서대로 정리해라.
간식들을 하나의 용기에 넣어라처럼 로봇이 수행할 목표가 필요합니다. GRS는 장면에 등장한 물체와 배치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문맥적으로 적절한 로보틱스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논문은 2단계에서 씬 인포메이션, 이미지, 에셋 디스크립션즈를 입력으로 주고 해당 장면에 맞는 태스크를 생성한다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부분은 시뮬레이션 앤드 테스트 코드 제너레이션입니다. 2단계에서는 생성된 태스크를 실제 시뮬레이터에서 실행 가능한 코드로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테스트 스위트입니다. 테스트 스위트는 생성된 시뮬레이션이 태스크 설명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코드 묶음입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가 빨간 큐브를 파란 상자 안에 넣어라라면 테스트 코드는 최종 상태에서 빨간 큐브가 실제로 파란 상자 안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GRS는 시뮬레이션 코드와 테스트 코드를 함께 생성한 뒤 실행 중 오류가 나거나 태스크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를 수정합니다. 논문에서는 태스크 스페시피케이션과 시뮬레이션 크리에이션 사이에 얼라이먼트를 높이기 위해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함께 생성하고 둘을 반복적으로 고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겨 2의 핵심은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는 여기서 네트워크 라우터가 아니라 LLM 기반 판단 모듈에 가깝습니다. 생성된 시뮬레이션이 실패했을 때 무엇을 고쳐야 할지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류가 시뮬레이션 코드 자체의 문제라면 시뮬레이션을 고치고 반대로 테스트 코드가 잘못된 방식으로 조건을 검사하고 있다면 테스트를 고칩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코드는 한 번에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RS는 단순히 LLM에게 시뮬레이션 코드를 한 번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결과를 보고 실패 원인을 해석하고 시뮬레이션과 테스트 중 어느 쪽을 고쳐야 할지 반복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넣었습니다. 논문은 이 라우터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정제해 에러 프리 시뮬레이션이 될 때까지 개선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연구는 디지털 트윈을 정밀한 3D 복원보다는 로봇이 실제로 학습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태스크 인바이어먼트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 속 물체를 이해하고 시뮬레이션 에셋과 연결하고 그 환경에서 수행 가능한 태스크와 테스트까지 자동 생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GRS는 단일 RGB-D 관측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물체 뒷면이나 가려진 부분, 물체의 정확한 질량, 마찰, 재질 같은 물리 속성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는 정밀한 물리 디지털 트윈을 완성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실제 환경을 빠르게 로봇 학습용 시뮬레이션 후보로 바꾸는 초기 자동화 기술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젠투심, 2D 이미지, 생성형 모델, LLM으로 에셋, 태스크, 리워드까지 자동 생성하는 방법. 두 번째로 볼 연구는 젠투심, 스케일링 업 로봇 러닝 인 시뮬레이션 위드 제너러티브 모델즈입니다. GRS가 실제 장면을 보고 그 장면에 맞는 시뮬레이션 태스크를 만드는 방법에 가깝다면 젠투심은 더 넓게 로봇 학습용 시뮬레이션 구성 요소 전체를 생성형 AI로 자동화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이 문제로 삼는 것은 기존 로봇 학습 파이프라인의 수작업 부담입니다. 로봇을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시키려면 3D 에셋을 만들고 물체의 물리 속성을 정하고 태스크를 정의하고 강화 학습용 리워드 펑션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논문은 이런 과정이 많은 사람의 개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로봇 기술을 대규모로 학습시키는데 병목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젠투심을 설명할 때 가장 적합한 대표 그림은 피겨 2입니다. 그림과 논문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보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투심은 오브젝트 센트릭 2D 이미지를 3D로 들어올려 3D 에셋을 만들고 생성된 에셋과 공개 데이터셋의 에셋을 이용해 신 인바이어먼트를 구성한 뒤 LLM을 질의해서 태스크 디스크립션, 서브 태스크 디컴포지션, 리워드 펑션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 흐름은 2D 이미지에서 3D 에셋 제너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오브젝트 센트릭 이미지는 배경이 복잡한 장면 전체가 아니라 특정 물체 하나를 중심으로 찍은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 오이, 전자레인지, 컵처럼 하나의 물체가 중심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젠투심은 이런 2D 이미지를 3D 메쉬로 바꿉니다. 메쉬는 3D 물체의 표면을 작은 삼각형이나 다각형 조각으로 표현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터나 게임 엔진에서 보는 3D 물체는 대부분 이런 메쉬 구조를 기반으로 표현됩니다. 논문은 리얼 이미지, 구글 서치 이미지 또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텍스트 컨디션드 디퓨전 모델로 만든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중요한 용어가 디퓨전 모델입니다. 디퓨전 모델은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형 AI의 한 종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깨끗한 이미지에 점점 노이즈를 섞어 망가뜨리는 과정을 학습한 뒤 반대로 노이즈에서 깨끗한 이미지를 복원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복원 능력을 이용하면 아보카도 사진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라 또는 이 물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지 생성해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젠투심은 이런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 2D 이미지 하나에서 여러 시점의 모습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3D 형상을 만듭니다. 논문은 특히 0, 1, 2, 3처럼 이미지와 상대 카메라 포즈를 조건으로 새로운 시점의 물체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을 활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부분은 너프와 메쉬 기반 3D 리프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D 리프팅은 2D 이미지를 3D 표현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사람은 사진 한 장만 봐도 어느 정도 물체의 입체적인 모양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젠투심은 이와 비슷한 일을 모델로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너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너프는 뉴럴 레이디언스 필드의 약자로 3D 공간의 각 위치와 방향에서 어떤 색과 밀도가 보일지를 신경망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3D 물체를 직접 삼각형 메쉬로 바로 만드는 대신 이 공간을 이 방향에서 보면 어떤 색이 보이는가를 학습하는 표현입니다. 젠투심은 먼저 인스턴트 NGP 기반 너프 표현을 사용하고 이후 이를 메쉬 기반 표현으로 초기화해 미세 조정합니다. 논문은 이 두 단계 피팅을 통해 이미지 기반 3D 에셋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용어가 스코어 디스틸레이션 샘플링 SDS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미 잘 학습된 디퓨전 모델을 일종의 시각적 평가자로 사용해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3D 모델이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그럴듯한 이미지로 렌더링 되도록 3D 모델을 계속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3D 모델을 직접 정답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3D 모델을 렌더링한 이미지가 디퓨전 모델이 보기에도 그럴듯한가를 기준으로 3D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젠투심은 이러한 SDS를 이용해 2D 이미지에서 3D 에셋을 생성합니다. 피겨2의 두 번째 큰 흐름은 피직스 파라미터 제너레이션입니다. 로봇 시뮬레이션에서 에셋은 단순히 모양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로봇이 물체를 밀거나 짚거나 놓으려면 물체의 크기, 질량, 관성, 충돌 형상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크기의 공이라도 스티로폼 공과 쇠구슬은 로봇이 밀었을 때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젠투심은 GPT-4 같은 LLM에게 물체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플로저블 피지컬 파라미터를 질의합니다. 여기서 플로저블은 정확히 측정된 값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럴듯한 범위라는 뜻입니다. 논문은 GPT-4를 이용해 물체의 위스, 하이트, 뎁스, 매스 범위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메쉬를 스케일링하고 메쉬랩을 이용해 이너샤 매트릭스를 계산한 뒤 이 정보를 URDF 파일로 감싼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잠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 URDF는 Unified Robot Description 포맷의 약자로 로봇이나 물체의 구조를 XML 형태로 정의하는 파일 형식입니다. 로스나 여러 시뮬레이터에서 로봇의 링크, 조인트, 충돌 형상, 관성 정보 등을 정의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 에셋이라면 몸체, 문, 손잡이 같은 파트가 있고 문은 회전 조인트를 통해 열리고 닫힐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URDF로 표현하면 시뮬레이터가 이 물체는 어느 부분이 움직이고 어느 부분이 고정되어 있으며 질량과 충돌 형상은 어떤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젠투심은 생성한 메쉬와 물리 파라미터, 의미 정보를 URDF로 묶어 시뮬레이터에 넣습니다. 피겨2의 세 번째 흐름은 태스크 디스크립션 제너레이션입니다. 에셋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로봇 학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필요합니다. 젠투심은 생성된 에셋 또는 공개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에셋의 정보를 LLM에게 제공하고 그 에셋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작 태스크를 생성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와 컵이 있다면 전자레인지 문을 열어라, 컵을 집어라, 컵을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라 같은 태스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어포던스입니다. 어포던스는 어떤 물체가 사용자나 로봇에게 제공하는 행동 가능성을 뜻합니다. 손잡이는 잡을 수 있음이라는 어포던스를 갖고 문은 열고 닫을 수 있음이라는 어포던스를 갖습니다. 젠투심은 LLM을 이용해 물체의 파트와 조인트 정보를 보고 어떤 매니퓰레이션 태스크가 가능한지 추론하게 합니다. 네 번째 흐름은 템포럴 디컴포지션, 즉 시간 순서에 따른 작업 분해입니다. 로봇 작업은 대개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컵을 전자레인지에 넣어라라는 태스크를 수행하려면 먼저 전자레인지 문을 열고 컵을 짚고 컵을 전자레인지 안에 놓아야 합니다. 젠투심은 LLM에게 이런 긴 작업을 여러 서브 태스크로 나누게 합니다. 논문은 Put the cup in the microwave라는 태스크를 Open the microwave, Pick up, Place the cup in the microwave 같은 하위 작업으로 분해하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흐름은 리워드 펑션 제너레이션입니다. 강화학습에서 리워드 펑션은 로봇이 어떤 행동을 잘한 것인지 점수로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 문을 열어라라는 태스크라면 로봇 그리퍼가 손잡이에 가까워질수록 점수를 높이고 문이 목표 각도까지 열리면 성공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젠투심은 LLM에게 시뮬레이터 API와 에셋 정보를 제공하고 각 서브 태스크에 맞는 파이썬 리워드 펑션을 생성하게 합니다. 논문은 리워드 펑션이 엔드 이펙터와 타깃 파트 사이의 거리, 현재 조인트 스테이트와 목표 조인트 스테이트 사이의 차이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엔드 이펙터는 로봇 팔 끝에 그리퍼나 툴처럼 실제로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말단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리워드 펑션은 PPO 기반 강화 학습에 사용됩니다. PPO는 프록시멀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의 약자로 로봇이 시뮬레이션 안에서 여러 행동을 시도하고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폴리시를 개선하는 강화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폴리시는 현재 관측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함수 또는 신경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젠투심은 각 서브 태스크에 대해 PPO로 폴리시를 학습하고 긴 작업의 경우 앞 서브 태스크가 끝난 상태 근처에서 다음 서브 태스크 학습을 시작해 여러 폴리시를 시간적으로 연결합니다. 논문은 이런 방식으로 롱 호라이즌 태스크, 즉 여러 단계를 거치는 긴 작업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젠투심의 의미는 디지털 트윈을 실제 환경 복원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실제 공간을 정밀 스캔해 그대로 복제하기보다는 로봇 학습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자동으로 늘리는 데 초점을 둡니다. 2D 이미지에서 3D 에셋을 만들고
LLM으로 물리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태스크와 리워드까지 생성합니다. 그래서 젠투심은 특정 현장을 그대로 복원하는 리얼2심 연구라기보다는 로봇 학습용 가상 환경을 빠르게 대량 생성하는 제너러티브 시뮬레이션 파이프라인에 가깝습니다. 다만 젠투심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현재 생성 가능한 에셋은 주로 리지드 또는 모스틀리 리지드 오브젝트, 즉 변형이 거의 없는 물체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천, 케이블, 액체, 부드러운 물체처럼 힘을 받으면 크게 변형되는 물체는 훨씬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리얼월드 실험에서는 클로즈드 루프 폴리시를 그대로 옮긴다기보다는 구성한 트윈 인바이어먼트에서 최적화한 오픈 루프 트레젝토리를 실제 로봇으로 전송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젠투심은 완성된 심2 리얼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로봇 학습용 시뮬레이션 구성 요소를 생성형 AI로 자동화하는 초기이지만 중요한 방향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트윈 단일 2D 이미지에서 조작 가능한 물체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전문가 행동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 세 번째로 볼 연구는 로봇트윈, 듀얼암, 로봇 벤치마크, 위드 제너러티브 디지털 트윈즈입니다. 이 연구는 이름 그대로 양팔 로봇 조작을 위한 생성형 디지털 트윈 벤치마크입니다. 여기서 양팔 로봇 조작은 두 팔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팔이 물체를 잡고 고정하는 동안 다른 팔이 망치질을 하거나 한 팔이 용기를 잡고 다른 팔이 그 안에 물체를 넣는 식입니다. 이런 작업은 단일 로봇 팔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두 팔 사이의 충돌을 피해야 하고 한 팔의 자세가 다른 팔의 작업 조건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로봇트윈이 문제로 삼는 것은 양팔 조작 데이터의 부족입니다. 실제 로봇으로 양팔 조작 데이터를 모으려면 사람이 텔레 오퍼레이션으로 로봇을 직접 조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텔레 오퍼레이션은 사람이 조이스틱, VR 장비, 마스터 에임 같은 장치를 이용해 로봇을 원격으로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품질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큽니다. 로봇트윈 논문도 기존 휴먼, 텔레 오퍼레이션 데이터 수집은 고품질 데몬스트레이션을 제공하지만 비용이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다양한 실제 시나리오를 충분히 커버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기존 시뮬레이션 기반 데이터 생성 방식은 태스크 스페시픽 디자인, 즉 태스크마다 사람이 별도 설계를 해야 해서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로봇트윈은 이 문제를 3D 생성형 파운데이션 모델과 LLM을 결합한 제너러티브 디지털 트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논문은 단일 2D RGB 이미지에서 다양한 3D 오브젝트 모델을 만들고 공간 주석과 LLM 기반 코드 생성을 통해 엑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을 자동 생성한다고 설명합니다. 논문의 핵심을 설명하기에 좋은 그림이 아래 피겨 2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실제 세계의 2D 이미지가 있고 가운데에는 생성된 3D 에셋과 스페이셜 애너테이션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엑스퍼트 데이터 제너레이션, 즉 전문가 행동 데이터 생성 과정이 있습니다. 논문 피겨 2의 캡션은 이 흐름을 2D 이미지에서 3D 에셋을 생성하고 지오메트리, 노멀, 텍스처를 포함한 물체 모델을 만든 뒤 스페이셜 애너테이션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LLM을 이용해 서브태스크 디컴포지션, 스페이셜 컨스트레인트 인퍼런스, 컬리전 프리 로봇 비헤이얼 코드를 생성한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왼쪽을 보면 리얼 월드 2D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시로는 망치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로봇트윈은 이 한 장의 실제 이미지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밀 3D 스캔 장비가 아니라 일반적인 2D 이미지 한 장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실제 환경에 있는 물체를 촬영하면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쓸 수 있는 물체 모델을 만들겠다는 접근입니다. 이때 그림에는 디스크립션과 세그먼트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은 VLM이 이미지 속 물체를 텍스트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손잡이와 클로 헤드를 가진 망치처럼 물체의 외형과 기능적 특징을 설명합니다. 세그먼트는 이미지에서 물체 영역을 잘라내는 과정입니다. 배경과 물체가 섞여 있으면 3D 생성 모델이 물체 자체가 아니라 배경까지 함께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망치만 분리해주는 것입니다. 왼쪽 아래에는 3D 제너레이션과 텍스처 제너레이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3D 제너레이션은 2D 이미지에서 물체의 입체 형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논문에서는 3D 제너러티브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LLM을 여러 언어 작업에 활용하듯 3D 제너러티브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물체의 3D 구조를 생성하는 데 활용됩니다. 텍스처는 물체 표면의 색, 무늬, 재질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망치의 손잡이 부분이 검은색 고무처럼 보이는지, 금속머리가 은색으로 보이는지 같은 시각적 표현이 텍스처입니다. 로봇트윈은 지오메트리, 서피스 노멀, 와이어프레임, 텍스처까지 포함한 에셋을 만듭니다. 여기서 지오메트리는 물체의 3D 형상이고 서피스 노멀은 표면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를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로봇 조작에서는 표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물체를 잡을 때 어느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접촉하면 힘이 어느 방향으로 전달될지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가운데로 넘어가면 스페이셜 애너테이션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로봇트윈의 가장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일반적인 3D 모델은 보기에 그럴듯한 물체일 수는 있지만 로봇이 그 물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로봇트윈은 여기에 펑션 엑시스, 어프로치 엑시스, 레터럴 엑시스, 파트 엑시스, 포인트 포 컨택트, 포인트 포 펑션 같은 공간 정보를 붙입니다. 펑션 엑시스는 물체가 기능을 수행하는 주된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망치라면 실제로 힘을 전달하는 방향,
즉 망치, 머리가 목표물을 때리는 방향과 관련됩니다. 어프로치 엑시스는 로봇 그리퍼나 손이 물체에 접근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레터럴 엑시스는 옆방향 기준축이고 파트 엑시스는 물체 부품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포인트 포 컨택트는 로봇이 물체를 잡거나 접촉해야 하는 지점이고 포인트 포 펑션은 물체가 기능을 수행할 때 중요한 지점입니다. 망치 예시에서는 망치머리의 특정 지점이 블록과 맞닿아야 하므로 이 기능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쪽에 태스크 디스크립션, 앤 스페이셜 디테일을 보면 히트 더 블록, 위드 더 해머, 온 더 테이블이라는 태스크가 있고 그 아래에 어프로치 엑시스 이즈 패러렐 투 테이블 서피스, 레터럴 엑시스 이즈 퍼펜디큘러 투 테이블 서피스 같은 공간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즉 로봇 위는 망치의 어느 방향이 테이블과 평행해야 하는지, 어느 축이 테이블 표면과 수직이어야 하는지 같은 공간 제약을 함께 제공합니다. 여기서 스페이셜 컨스트레인트는 로봇 행동이 만족해야 하는 공간 조건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망치질을 할 때 망치머리가 목표 표면과 맞지 않으면 작업은 실패합니다. 논문도 해머링 태스크에서 망치머리의 펑셔널 포인트가 목표 물체 표면과 정렬되어야 하며 로봇 위는 이런 스페이셜 컨스트레인트와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바탕으로 키 포즈를 계산하고 실행 가능한 코드를 생성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엑스퍼트 데이터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엑스퍼트 데이터는 로봇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행동 데이터입니다. 로봇 위는 LLM을 이용해 태스크를 여러 단계로 나눕니다. 그림에서는 픽업 더 해머, 그래스프 더 해머, 무브 투 더 블록, 히트 더 블록처럼 작업이 분해됩니다. 이것을 태스크 디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태스크 디컴포지션은 긴 작업을 로봇이 실행 가능한 여러 하위 작업으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망치로 블록을 쳐라 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망치를 잡고 목표물 쪽으로 이동하고 치는 과정을 떠올리지만 로봇은 이 과정을 명시적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 아래에는 컨스트레인트 인퍼런스와 키 포즈 캘큘레이션이 있습니다. 컨스트레인트 인퍼런스는 각 하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족해야 할 조건을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망치를 잡아라 라는 작업에서는 그리퍼가 손잡이 주변의 컨택트 포인트 근처로 가야 하고 그리퍼 방향이 손잡이 축과 맞아야 합니다. 키포즈 캘큘레이션은 이런 제약을 만족하는 로봇의 주요 자세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키포즈는 전체 궤적의 중간중간에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망치를 잡기 직전 자세, 망치를 들어 올린 자세, 블록을 치기 직전 자세, 충돌 직후 자세가 키포즈가 될 수 있습니다. 로봇 위는 이 키포즈를 바탕으로 언더라잉 플래닝 모듈과 연결해 실행 가능한 트래젝토리를 만듭니다. 트래젝토리는 시간에 따른 로봇의 위치, 자세, 관절 각도 또는 말단 그리퍼 경로를 의미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로봇 윈의 핵심은 물체의 기능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로봇 행동 코드 생성에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망치의 3D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어디를 잡아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어느 지점이 목표물과 접촉해야 하는가를 명시합니다. 이 때문에 로봇 윈은 디지털 트윈을 단순한 시각적 복제물이 아니라 행동 데이터 생성 장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로봇 윈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듀얼암 테이블탑 매니퓰레이션, 즉 테이블 위의 양팔 조작 작업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로봇계가 넓은 필드에서 이동하거나 비정형 야외 환경을 탐색하거나 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차량, 장애물을 상대하는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동 데이터 확보 관점에서는 디지털 트윈에서 로봇이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물체의 기능점, 접촉점, 접근 방향, 공간 제약을 함께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플래팅 피지컬 신스, 3D 가우시안 스플래팅과 물리 메쉬를 결합해 보이는 장면과 물리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맞추는 방법. 네 번째 연구는 스플래팅 피지컬 신스, 엔드 투 엔드 리얼 투 심프롬 임퍼펙트 로봇 데이터입니다. 이 연구는 구글 딥마인드와 UCL, 브리스톨 연구진이 제안한 리얼 투 심 프레임워크로 실제 로봇이 수집한 불완전한 데이터에서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완전한 데이터란 실제 로봇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를 말합니다. 카메라 포즈가 정확하지 않거나 로봇 팔이 움직이면서 장면 일부를 가리거나 카메라 수가 적어서 특정 각도만 관측되거나 로봇 모델의 관절 위치와 실제 위치가 조금씩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논문은 이런 오클루전, 노이즈 카메라 포즈, 다이내믹 씬 엘리먼트가 정확하고 포토리얼리스틱한 디지털 트윈 생성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스플랫 메쉬라는 하이브리드 씬, 레프리젠테이션입니다. 하이브리드 씬, 레프리젠테이션은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하나로 결합한 장면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결합됩니다. 하나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줄여서 3DGS이고 다른 하나는 익스플릭트 오브젝트 메쉬입니다.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3D 공간 안에 수많은 작은 타원형 가우시안 입자를 배치하고 각 입자가 색과 투명도를 갖도록 해서 새로운 시점의 이미지를 빠르게 렌더링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면을 수많은 반투명 색점 덩어리로 표현해서 카메라 위치가 바뀌어도 실제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반면 익스플릭트 오브젝트 메쉬는 물체의 표면을 삼각형 면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한 3D 모델입니다. 메쉬는 시뮬레이터가 충돌, 접촉, 밀림, 회전 같은 물리 계산을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논문은 이 둘을 결합해 3DGS의 포토리얼리스틱 렌더링 능력과 피직스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익스플릭트 메쉬를 하나의 표현 안에 넣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연구의 핵심을 설명하기 좋은 그림으로 피겨 1을 한번 살펴보면서 논문의 본문 내용과 함께 보완하여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플랫메쉬의 내부 구조를 세부적으로 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실제 로봇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신 파라미터스 세타를 최적화하는 전체 루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먼저 위쪽 파란 영역은 리얼 영역입니다. 왼쪽에는 실제 알로하 계열 양팔 로봇이 놓인 작업 장면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리얼 트래젝터리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트래젝터리 데이터는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 시간 순서대로 쌓인 데이터입니다. 여기에는 카메라 이미지와 로봇의 내부 상태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림 오른쪽을 보면 실제 데이터가 이미지스와 프로프리오셉션으로 나뉘어 캘큘레이트 에러 엡실론 박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미지스는 실제 카메라 이미지이고 프로프리오셉션은 로봇 자신의 내부 상태 정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내 팔이 지금 어느 각도로 꺾여 있는지, 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몸이 느끼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로봇에서는 관절 각도, 엔코더 값, 그리퍼 상태 같은 정보가 프로프리오셉션에 해당합니다. 아래쪽 주황색 영역은 심 영역입니다. 왼쪽에는 씬 파라미터즈 세타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 세타가 바로 최적화 대상입니다. 논문 캡션에 따르면 세타는 오브젝트 버티시스, 3D 가우시안 파라미터스, 카메라 포지스, 로봇 조인트 앵글즈가 포함됩니다. 오브젝트 버티시스는 메쉬를 이루는 꼭지점 좌표입니다. 이 꼭지점들이 움직이면 물체의 형상이 달라집니다. 3D 가우시안 파라미터스는 가우시안 입자의 위치, 크기, 방향, 색, 투명도 같은 값입니다. 이 값들이 바뀌면 렌더링된 이미지의 색과 질감이 바뀝니다. 카메라 포즈는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이고 로봇 조인트 앵글은 로봇 관절의 각도입니다. 즉 이 연구는 단순히 물체 모양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보정값과 로봇 포즈까지 함께 보정하려는 접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 중앙에는 시뮬레이티드 씬이 있습니다. 현재 추정된 씬 파라미터즈 세타를 사용해 시뮬레이터 안에 장면을 하나 만듭니다. 이 시뮬레이션 장면에서는 로봇 팔, 테이블, 물체가 렌더링됩니다. 여기서 렌더링은 3D 장면을 2D 이미지로 그려내는 과정입니다. 즉 시뮬레이터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카메라 위치, 로봇 관절, 물체 형상, 가우시안 어피어런스를 기준으로 보면 이런 이미지가 나와야 한다고 예측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심 트래젝터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로봇 트래젝터리 데이터에 대응되는 시뮬레이션 데이터입니다. 실제 로봇에서 이미지스와 프로프리오셉션이 나오듯이 시뮬레이터에서도 이미지스와 프로프리오셉션이 생성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같은 형식으로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카메라 이미지와 시뮬레이션 렌더링 이미지가 비교되고 실제 로봇 내부 상태와 시뮬레이션 로봇 상태가 비교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캘큘레이트 에러 엡실론 박스가 이 논문의 핵심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트래젝터리 데이터에서 나온 이미지스, 프로프리오셉션과 심 트래젝터리 데이터에서 나온 이미지스, 프로프리오셉션을 비교해 오차 엡실론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엡실론은 시뮬레이션이 실제를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미지가 다르면 픽셀 에러가 커지고 로봇 포즈가 다르면 프로프리오셉션 관련 오차가 커집니다. 이 논문은 이런 프레딕션 에러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체 장면을 맞춰갑니다. 논문 본문에서도 시뮬레이터 프레딕티드 옵저베이션과 리얼 월드 데이터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프레딕션 에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술이 디퍼렌셔블 렌더링입니다. 디퍼렌셔블 렌더링은 렌더링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 사이의 차이를 계산한 뒤 그 차이를 줄이려면 3D 장면의 어떤 파라미터를 어느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지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 렌더링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렌더러는 3D 장면을 넣으면 2D 이미지가 나온다 해서 끝납니다. 하지만 디퍼렌셔블 렌더러는 이미지가 틀렸다면 메쉬 꼭지점이나 가우시안 색상, 카메라 포즈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까지 역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레디언트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파라미터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조정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림의 아래쪽에는 이 그레디언트 흐름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 트래젝터리 데이터에서 에러를 계산하고 그 오차가 다시 시뮬레이티드 씬과 신 파라미터즈 세타 방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림에는 델타 픽셀즈 분의 델타 엡실론, 델타 세타 분의 델타 픽셀즈 같은 표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오차가 픽셀에 대해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픽셀이 신 파라미터 셋에 대해 어떻게 변하는가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종 이미지가 틀렸을 때 그 원인이 가우시안 색상 때문인지, 물체 메쉬 위치 때문인지, 카메라 포즈 때문인지, 로봇 관절 보정값 때문인지 거꾸로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논문은 이 전체 과정을 오토매틱 디퍼렌시에이션과 GPU 엑셀러레이션을 이용해 수행한다고 설명합니다. 오토매틱 디퍼렌시에이션은 복잡한 계산 과정에서 각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술입니다. 딥러닝에서 로스를 줄이기 위해 네트워크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쓰는 방식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가중치 대신 메쉬, 가우시안, 카메라 포즈, 로봇 포즈 같은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데 이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로스도 단순히 RGB 이미지 차이 하나만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논문은 목적 함수가 세 가지 계열의 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포토메트릭 로스입니다.
포토메트릭 로스는 렌더링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의 픽셀 색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는 손실입니다. 둘째는 지오메트릭 레귤러라이제이션입니다. 지오메트릭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메쉬가 지나치게 울퉁불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찌그러지지 않도록 제약을 주는 항입니다. 예를 들어 라플라시안 레귤러라이제이션은 한 버텍스가 주변 버텍스들의 중심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표면이 부드럽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셋째는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로스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에서 특정 물체 영역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이 로스는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한 물체 실루엣과 실제 이미지에서 얻은 물체 마스크가 얼마나 맞는지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마스크는 이미지 안에서 이 픽셀은 바나나에 해당한다, 이 픽셀은 배경이다처럼 물체 영역을 표시한 이진 또는 확률 지도입니다. 다만 바이너리 마스크는 겹치지 않는 영역에서 그레디언트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트랜스폼으로 마스크를 부드럽게 만들어 예측 실루엣과 실제 실루엣이 처음에는 잘 겹치지 않아도 그레디언트가 전달되도록 처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물체 위치가 많이 어긋나 있어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 실제 마스크에 가까워지는지 힌트를 줄 수 있도록 마스크를 완만한 신호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스플랫 메쉬의 의미로 돌아오면 피겨 2의 세트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 버티시스와 3D 가우시안 파라미터즈가 바로 스플랫 메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메쉬 버티스를 조정하면 물체의 물리 형상이 바뀌고 가우시안 파라미터즈를 조정하면 물체의 시각적 외형이 바뀝니다. 논문은 가우시안즈를 메쉬 서피스에 묶어두기 때문에 가우시안이 임의의 3D 공간에 물체 표면과 연결된 형태로 최적화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시각적으로는 3D GS처럼 포토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동시에 물리 시뮬레이터에서는 메쉬를 사용해 충돌과 접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연구는 3D GS만 사용하면 새로운 시점에서 실제처럼 보이는 이미지는 잘 만들 수 있지만 물리 엔진에서 직접 다루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메쉬만 사용하면 물리 시뮬레이션에는 적합하지만 실제 카메라 이미지와 같은 질감과 외형을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스플래팅 피지컬 씬스는 이 둘을 하나의 최적화 루프 안에 넣어 비주얼 갭과 피지컬 갭을 동시에 줄이려는 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크 트윈, 한번 만든 디지털 트윈을 실제 환경 변화에 맞춰 계속 동기화하는 방법. 다섯 번째 연구는 싱크 트윈, 패스트 디지털 트윈, 컨스트럭션 앤드 싱크로나이제이션, 포 세이프 로보틱 매니퓰레이션입니다. 실제 로봇 환경에서는 사람이 물체를 옮기거나 로봇이 물체를 건드리거나 카메라에서 물체 일부만 보이는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 만든 시뮬레이션 장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싱크 트윈은 이 문제를 리얼 투 심 싱크로나이제이션, 즉 현실 세계의 물체 상태를 시뮬레이션 안에 계속 반영하는 문제로 다룹니다. 논문은 싱크 트윈이 빠른 3D 장면 재구성과 실시간 디지털 트윈 동기화를 결합해 동적이고 일부가 가려진 환경에서도 안전한 로봇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겨 1을 살펴보며 이 연구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위쪽의 스테이지 1, 패스트 디지털 트윈 컨스트럭션과 아래쪽의 스테이지 2, 디지털 트윈 싱크로나이제이션 앤드 세이프 엑시큐션으로 나뉩니다. 스테이지 1은 RGB 이미지 스캔으로부터 물체별 3D 에셋을 만드는 단계이고 스테이지 2는 실제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 카메라로 현재 장면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아이작시만의 디지털 트윈에 반영한 뒤 큐로보로 안전한 동작을 계획해 실제 로봇에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논문 캡션도 스테이지 1이 RGB 이미지에서 시뮬레이션 레디 3D 에셋을 만들고 스테이지 2가 리얼타임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포즈 트래킹, 에셋 베이스드 컴플리션, 그래스프 제너레이션, 리액티브 모션 플래닝을 수행한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피겨 2의 위쪽 스테이지 1을 보면 가장 왼쪽에는 RGB 이미지스 스캔이 있습니다. 여러 장의 컬러 이미지를 찍고 이를 바탕으로 장면을 3D로 복원하는 출발점입니다. 그 오른쪽의 파란색 언프로젝트 영역에는 씬과 오브젝트가 나뉘어 있습니다. 씬 쪽에는 프레딕티드 익스트린식과 포인트 클라우즈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익스트린식은 카메라가 3D 공간에서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를 나타내는 카메라 외부 파라미터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물체나 장면 표면을 수많은 3D 점으로 표현한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해 컵이나 캔 표면의 점을 빽빽하게 찍어 차원 형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싱크 트윈은 VGGT를 사용해 RGB 이미지로부터 이런 카메라 위치와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정합니다. VGGT는 여러 장의 이미지에서 카메라 포즈와 장면의 3D 구조를 추정하는 학습 기반 3D 복원 모델로 이해하면 됩니다. 같은 언프로젝트 영역의 아래쪽 오브젝트 흐름에는 물체별 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스크는 이미지에서 특정 물체가 차지하는 영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캔 부분만 흰색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표시하면 그것이 캔 마스크입니다. 피겨 2에서는 이 마스크에 익스팬드 마진을 적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물체 영역을 조금 넓게 잡는 과정입니다. 실제 이미지에서 마스크가 너무 타이트하면 물체 가장자리 정보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두고 물체 영역을 확장한 뒤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되돌립니다. 이 과정을 언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언프로젝션은 2D 이미지 픽셀을 카메라 정보와 깊이 정보를 이용해 3D 공간의 점으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 피겨 2의 위쪽 오른쪽 빌드 3D 에셋 영역을 보면 처음 만들어진 물체 포인트 클라우드에는 위드 테이블 노이즈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물체만 깔끔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테이블 일부나 주변 노이즈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이는 그 다음 단계로 디노이즈 앤 캘리브레이트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디노이즈는 잘못 섞인 점이나 불필요한 점을 제거하는 작업이고, 스케일 캘리브레이션은 복원된 물체 크기를 실제 크기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디지털 트윈에서 물체 크기가 틀리면 로봇이 충돌을 피하거나 잡는 위치를 계산할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클린 포인트 클라우즈가 나오고, 이어서 다운샘플 앤 센트럴라이즈가 진행됩니다. 다운샘플은 점의 개수를 줄이는 작업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가 너무 촘촘하면 계산량이 커지기 때문에 형상은 유지하되 필요한 만큼만 점을 남깁니다. 센트럴라이즈는 물체 좌표를 중심 기준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포인트 클라우드는 마지막에 빌드 메쉬를 거쳐 3D SH가 됩니다. 메쉬는 점들을 삼각형 면으로 연결해 만든 3D 표면 모델입니다. 시뮬레이터가 충돌을 계산하려면 단순한 점들의 집합보다 메쉬가 훨씬 유용합니다. 이렇게 만든 물체별 3D 에셋은 피겨, 이 중앙의 메모리 뱅크에 저장됩니다. 여기서 메모리 뱅크는 싱크 트윈의 핵심 개념입니다. 한번 만든 물체별 3D 에셋을 저장해두는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실행 중에는 카메라의 물체의 일부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캔의 앞면만 보이고 뒷면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 보이는 일부 포인트 클라우드만으로는 전체 물체 형상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뱅크에 저장된 완전한 3D 에셋을 사용하면 지금 보이는 일부 관측을 기준으로 전체 물체를 시뮬레이션 안에 다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겨의 아래쪽 스테이지 2를 보면 실제 실행 단계가 나옵니다. 왼쪽에는 리얼센스 D455 카메라가 있고, 이 카메라가 실제 테이블 위 장면을 관측합니다. 리얼센스 D455는 RGB, 이미지와 깊이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RGBD 카메라입니다. RGBD는 컬러 이미지인 RGB와 거리 정보인 뎁스가 함께 있는 센서 데이터입니다. 이 입력으로부터 피겨이에서는 RGB 마스크와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됩니다. RGB 마스크는 현재 이미지에서 물체 영역을 분리한 결과이고, 포인트 클라우드는 현재 카메라에서 보이는 물체와 주변 환경의 3D 점군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트래킹 오브젝트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싱크 트윈은 현재 보이는 물체를 추적합니다. 피겨에는 물체가 씬과 언씬으로 나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씬은 현재 카메라에서 보이는 물체이고, 언씬은 가려져 있거나 일부만 보여서 현재 관측만으로는 완전한 형상을 알기 어려운 물체입니다. 싱크 트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에서 일부만 보이더라도 메모리 뱅크의 완전한 에셋을 이용해 물체의 전체 형상과 포즈를 시뮬레이션 안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즈는 물체의 3D 위치와 회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림의 중앙을 살펴보면 컬러 ICP, GPU가 있습니다. ICP는 이터러티브 클로시스트 포인트의 약자로 두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서로 겹치도록 맞추는 정합 알고리즘입니다. 한쪽 포인트 클라우드의 점과 다른 쪽 포인트 클라우드의 가까운 점을 반복적으로 대응시키면서 두 점군이 최대한 잘 겹치도록 이동과 회전을 계산합니다. 컬러 ICP는 여기에 색 정보까지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형상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색이 비슷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 정렬합니다. 피겨이에서 이 컬러 ICP는 GPU로 가속되며 현재 관측된 물체 포인트 클라우드와 메모리 뱅크의 에셋을 맞춰 물체 포즈를 추정합니다. 컬러 ICP 아래에는 그래스프젠과 빌드 VHACD가 있습니다. 그래스프젠은 타깃 오브젝트, 즉 로봇이 잡아야 할 물체에 대해 가능한 그래스프 포즈를 생성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스프 포즈는 로봇 그리퍼가 물체를 잡기 위해 접근해야 하는 위치와 방향입니다. 반면 빌드 VHACD는 옵스티클, 즉 장애물에 대해 충돌 계산용 형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VHACD는 볼유메트릭, 하이어라키컬, 어프록시메이트, 컨벡스 디컴포지션의 약자로 복잡한 물체 형상을 여러 개의 단순한 볼록 형상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물리 시뮬레이터나 모션 플래너는 복잡한 메시보다 단순한 볼록 형상들을 이용할 때 충돌 계산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피겨이의 오른쪽에는 아이작 심과 큐로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컬러 ICP에서 정렬된 물체 포즈, 그래스프젠에서 생성된 그래스프 후보, VHACD로 만든 장애물 충돌 형상이 아이작 심 안의 디지털 트윈에 반영됩니다. 아이작 심은 엔비디아의 로봇 시뮬레이션 플랫폼이고, 큐로보는 GPU 기반 로봇 모션 플래닝 라이브러리입니다. 모션 플래닝은 로봇팔이 목표 위치까지 충돌 없이 움직일 경로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피겨이에서는 큐로보가 아이작 심 안의 최신 장면을 바탕으로 안전한 액션을 계산하고, 이 액션이 다시 왼쪽 아래의 싱크로너스 컨트롤러를 통해 실제 로봇으로 전달되는 흐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연구는 현실과 시뮬레이션을 계속 왕복시키는 클로즈드 리얼 투 심 투 리얼 루프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클로즈드 루프는 한 번 실행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실행 결과를 다시 관측하고 그 관측을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계속 갱신하는 구조입니다. 싱크트윈에서는 현실 카메라가 장면을 관측하고 그 결과가 시뮬레이션에 반영되고, 시뮬레이션에서 안전한 경로가 계산된 뒤 다시 실제 로봇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움직인 뒤 바뀐 장면을 다시 카메라가 관측합니다. 이 반복 구조 때문에 동적인 환경이나 일부가 가려진 환경에서도 더 안전한 조작이 가능해진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윈 RL VLA, 디지털 트윈을 탐색을 넓히는 장치로 활용하는 방법. 여섯 번째로 볼 연구는 트윈 RL VLA, 디지털 트윈 드리븐 리인포스먼트 러닝 포 리얼 월드 로보틱 매니퓰레이션입니다. 앞선 연구들이 디지털 트윈을 환경을 만들고 태스크를 생성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면, 트윈 RL VLA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디지털 트윈을 강화학습에 탐색 공간을 넓히는 장치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강화학습은 로봇이 여러 행동을 시도해보고 성공에 가까운 행동에는 높은 보상을 주면서 정책을 개선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문제는 실제 로봇으로 강화학습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가 많고 장비 손상 위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트윈RL VLA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환경을 스마트폰 영상으로 디지털 트윈화하고 그 안에서 먼저 다양한 시도를 하게 만듭니다. 논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장면에서 고품질 디지털 트윈을 재구성하고 이를 이용해 VLA 모델의 탐색 범위를 넓히며 이후 실제 로봇 강화학습을 더 빠르게 수렴시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도 그림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그림은 피겨 3입니다. 이 그림은 트윈RL이 3단계로 동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의 맨 왼쪽에는 휴먼 텔러퍼레이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로봇을 직접 조작해서 기본 시연 데이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텔레 오퍼레이션은 사람이 스페이스 마우스나 조이스틱 같은 장치로 로봇을 원격 조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아래에는 데모 버퍼가 있고 이 안에는 휴먼 데모스와 트윈 데모스가 함께 쌓입니다. 버퍼는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즉, 첫 단계에서는 사람이 만든 실제 시연 데이터에 디지털 트윈에서 생성한 추가 시연 데이터를 섞어 정책을 웜업합니다. 웜업은 본격적인 강화학습 전에 모델이 기본 동작을 익히도록 준비시키는 초기 학습 단계입니다. 그림의 가운데에는 디지털 트윈 익스플로레이션 앰플리파이어즈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표현은 익스플로레이션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익스플로레이션은 로봇이 아직 잘 모르는 상태나 행동을 시도해보는 탐색이고 앰플리파이어는 이를 증폭한다는 뜻입니다. 즉, 디지털 트윈이 실제 로봇보다 훨씬 싸고 빠르게 다양한 초기 위치, 목표 위치, 물체 배치, 이동 경로를 만들어냄으로써 탐색 가능한 범위를 넓혀줍니다. 가운데 아래를 보면 스테이지 2 트윈 온라인 RL이 있고 데모 버퍼와 리플레이 버퍼가 함께 있습니다. 리플레이 버퍼는 강화학습 중 발생한 성공, 실패, 복구 행동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로봇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 안에서 병렬 강화학습을 수행합니다. 병렬 강화학습은 여러 가상 환경에서 동시에 롤아웃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롤아웃은 현재 정책을 실제로 실행해 하나의 에피소드 데이터를 얻는 과정입니다. 논문은 트윈RL이 디지털 트윈에서 스케일업을 패러렐 온라인 RL을 수행하고 여기서 얻은 RL 스타일 롤아웃을 실제 온라인 학습의 리플레이 버퍼 초기화에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림의 오른쪽은 리얼 월드 로봇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로봇 롤아웃과 HIL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HIL은 휴먼 인 더 루프의 약자로 완전 자율 학습이 아니라 사람이 중간에 개입해 실패를 교정하거나 좋은 행동 방향을 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트윈RL의 중요한 차별점은 사람이 무작정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이 어떤 초기 상태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먼저 찾아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로봇은 아무 상황이나 반복 실험하지 않고 학습 가치가 높은 실패 가능 상태를 중심으로 훈련합니다. 논문은 피겨 3의 스테이지 3에서 디지털 트윈이 페일리어 프론 옙 인포머티브 오브젝트 컨피규레이션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깃티드 HIL 롤아웃을 유도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연구의 핵심을 정리하면 디지털 트윈을 실제 로봇 실험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 로봇이 어디에서 실패할지 미리 찾아주는 탐색 가이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실험에서 트윈RL인 디스트리뷰션 영역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영역 모두에서 높은 성공률에 접근했고 기존 리얼 월드 RL 방법보다 적어도 30% 빠른 수렴을 보였으며 4개 태스크 평균 약 20분 수준의 학습 시간을 보고합니다. 여기서 인 디스트리뷰션은 시연 데이터에 포함된 익숙한 영역이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은 기존 시연에 없던 낯선 영역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트윈RL VLA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많이 뽑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로봇 강화학습이 실패하기 쉬운 지점을 디지털 트윈이 먼저 찾아주고 사람 개입까지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얼투심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디지털 트윈을 학습이 아닌 정책 평가에 사용하는 방법,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연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논문을 살펴보다 보니 원래 이야기하고자 했던 디지털 트윈 환경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구축해서 행동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목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디지털 트윈 가상 환경을 이용하여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습하는 게 효과적이냐 하는 측면으로 조금 시야를 넓히면 얼마나 치열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연구는 리얼투심 로봇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위드 가우시안 스플래팅 시뮬레이션 오브 소프트 바디 인터랙션즈입니다. 이 연구는 디지털 트윈을 학습 데이터 생성보다 정책 평가에 초점을 두고 사용합니다. 정책 평가란 여러 로봇 정책 중 어떤 것이 실제 환경에서 더 잘 작동할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정책은 카메라 이미지나 로봇 상태를 입력받아 다음 행동을 출력하는 모델입니다. 실제 로봇으로 매번 평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장난감, 로프, 천처럼 형태가 변하는 물체는 초기 상태를 똑같이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이 논문은 실제 영상을 바탕으로 소프트바디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정책을 평가해 실제 성공률과 강한 상관관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대표 그림은 피겨 2입니다. 그림은 크게 왼쪽의 리얼 월드와 오른쪽의 시뮬레이션으로 나뉩니다. 왼쪽 리얼 월드 영역에는 먼저 데몬스트레이션즈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로봇으로 수집한 행동 시연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로
액트, 디퓨전 폴리시, 스몰 VLA, 파이 같은 여러 정책을 학습합니다. 액트는 액션 청킹 트랜스포머의 약자로 미래 여러 스텝의 행동을 한 번에 묶어서 예측하는 모델이고, 디퓨전 폴리시는 디퓨전 모델을 행동 생성에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디퓨전 모델은 원래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복원하듯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인데, 여기서는 이미지가 아니라 로봇 행동, 궤적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몰 VLA와 파이 제로는 비전, 언어, 행동을 연결하는 VLA 계열 정책입니다. 논문 피겨인은 이렇게 실제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정책을 훈련한 뒤 실제에서 평가하면 비싸고 느리지만 시뮬레이션에서 평가하면 싸고 확장 가능하다는 대비를 보여줍니다. 그림의 왼쪽 위에는 신 스캔즈도 있습니다. 이는 실제 작업 공간을 휴대폰 등으로 스캔한 데이터입니다. 이 장면 스캔은 오른쪽 시뮬레이션 영역으로 넘어가 렌더링,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사용됩니다.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장면을 수많은 작은 3D 가우시안 입자로 표현해 실제 카메라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빠르게 렌더링하는 기술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렌더링 박스에는 로봇, 물체, 배경을 각각 분리하고 위치를 맞추고 실제 카메라와 색을 맞추는 과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논문은 폰 스캔으로 작업 공간을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로봇, 오브젝트, 백그라운드로 분리한 뒤 포지션 얼라인먼트와 컬러 얼라인먼트를 수행한다고 설명합니다. 포지션 얼라인먼트는 시뮬레이션 속 로봇과 물체 위치를 실제 좌표계와 맞추는 작업이고, 컬러 얼라인먼트는 렌더링 색감이 실제 카메라 이미지와 비슷해지도록 보정하는 작업입니다. 오른쪽 위 두 번째 박스는 다이내믹스 피즈 트윈입니다. 다이내믹스는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논문은 소프트바디 인터랙션을 다룹니다. 소프트바디는 딱딱한 강체가 아니라 누르거나 잡으면 형태가 변하는 물체입니다. 예를 들어 플러시 토이, 로프 같은 물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물체는 단순한 충돌 형상만으로는 움직임을 정확히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피즈 트윈을 사용합니다. 피즈 트윈은 실제 사람이 물체를 만지는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 비디오를 이용해 물체의 변형과 움직임을 재현하는 물리 기반 디지털 트윈입니다. 사람이 물체를 만지는 영상이 들어가고 그 결과 옵티마이즈드 소프트바디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는 흐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논문은 다이내믹스 갭을 줄이기 위해 소프트바디 디지털 트윈의 물리 파라미터를 최적화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는 컨스트럭티드 시뮬레이션 EMV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이 패킹, 티블록 푸싱, 로프 라우팅 같은 시뮬레이션 장면이 들어있고, 옆에 EMV 점 스텝과 EMV 점 렌더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EMV 점 스텝은 정책이 낸 행동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해 다음 상태로 진행하는 함수이고, EMV 점 렌더는 그 상태를 카메라 이미지로 그려내는 함수입니다. 즉, 이 연구는 실제 정책이 관측 이미지를 받고 행동을 내면 시뮬레이터가 다음 상태와 이미지를 다시 제공하는 짐스타일 API 형태의 평가 환경을 만듭니다. 짐스타일 API는 강화학습에서 흔히 쓰는 환경 인터페이스로 정책이 행동을 넣고 환경이 다음 관측과 보상을 반환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논문은 이렇게 만든 시뮬레이션이 실제 평가보다 저렴하고 재현 가능하며 확장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구의 핵심을 정리하면 디지털 트윈을 정책 선택과 검증을 위한 평가 장치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 로봇을 학습시킬 수 있다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제품 개발에서는 수많은 정책 버전과 체크포인트 중 무엇을 실제 로봇에 올릴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후보를 실제 로봇으로 평가하는 것은 비싸고 느립니다. 리얼투신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은 실제 환경에서 만든 소프트바디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 정책의 실제 성능을 가늠하고 후보를 걸러내는 평가 인프라로 디지털 트윈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디지털 트윈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사람이 일일이 만드는 정적인 가상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실제 이미지, 로봇 관측 데이터, 스마트폰 스캔, 생성형 AI, VLM, LLM을 결합해 현실 환경을 더 빠르게 시뮬레이션으로 옮기고 그 안에서 로봇이 배울 수 있는 행동 경험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이제 로봇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태스크를 만들고 어떤 행동이 성공인지 평가하며 실패하기 쉬운 상황을 찾아주기도 하고 실제 로봇행 올리기 전 정책을 검증하는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결국 최근의 피지컬 AI 연구에서 디지털 트윈의 가치는 현실 실험의 비용과 위험을 줄이면서도 로봇이 더 많은 상황을 경험하게 만드는 학습 인프라가 되는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난히 길었던 것 같은데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